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오늘 하루 또 잘 지내셨습니까? Today is 2025 April 18th Friday. 자,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TGIF Thank God It's Friday.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맹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의 유교 국가였죠. 고려 시대에 유교가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에 유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비들이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조선 5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제 유학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학하면요, 이제 우리가 유학하면 보통 이제 선비유자와 배울학자를 써가지고 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학. 예. 자,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주로 공부했던 게 바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자, 맹자는요, BC 372년에서 BC 289년. 그러니까 이분은요, 향년 83세를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은 맹자님보다 약 한 179년 정도를 그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자하고 공자님과의 차이는 약 179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맹자는 누구의 제자냐면요, 맹자는 그 공자님의 그 손자가 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사의 제자입니다. 자사.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서 공자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공자님은 아들 하나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이제 공리라고 해서, 리자는 이제 그 잉어리자입니다. 왜 잉어리자를 썼냐면, 그가 모시는 그 상사, 그가 모시는 그 상사가 이제 아들 낳다 그러니까 잉어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이름을 잉어리자를 써가지고 공리라고 적고, 또 그 아들의 자가 백어라는 사람, 백어라고 그러는데 백어라는 것도 이제 이것도 고기어자를 써가지고 백어라고, 이게 이제 공자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아들, 즉 공자님의 손자가 바로 자사거든요. 자사였는데, 이제 자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사서삼경 중에 노노맹자 중룡대학, 중룡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중룡의 저자입니다. 중룡. 자, 그 유명한 중룡의 저자가 바로 그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가 바로 이제 중룡의 저자죠. 근데 바로 맹자는 맹자가 자사의 휘하에, 즉 그 문화생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요, 공자님의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원래 이름은 맹가였습니다. 술의 가자를 써가지고 맹가. 예. 이름은 이제 맹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라는 이름이 주어진다. 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자가 바로 이제 자여라고 했습니다. 자여. 예, 자여. 그래서 이제 이 자자를 붙이는 건 위대한 스승님에게 자를 붙이죠. 공자, 맹자, 증자 뭐 이렇게 자자를 부르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맹자라고 부르는데, 맹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맹자가 어떤 분이었나를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맹자의 어머님은 뭐 그 유명한 이제 어머님은 급씨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성이 대체적으로 성만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모친이 바로 급씨였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맹자님, 공자님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맹자님도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게 바로 이제 맹모 삼촌지교죠. 자기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그런 맹모 삼촌지교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맹모. 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는 거죠. 맹모 삼촌지교. 자, 그래서 맹모 삼촌지교로 이 천자는요, 옮기천자입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집을 옮긴다. 삼촌지교. 그러니까 집을 3번 옮기면서 자식을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무덤 근처에다 장례 지내는 무덤 근처에 집에 있었는데 맨날 그 장례하는 모습을 보고 그 흉내를 내는 아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맨날 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싸우고 큰 소리하고 물건 팔고 뭐 그런 것만 흉내내는 거 보고 여기서도 그 자식 키우기가 좋은 장소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당이 있는 그런 집 근처로 그 집을 옮기니까 그때서야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흉내를 냈다는 날. 그래서 이 맹모 삼촌지교는 바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맹자는요 좀 장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년 83세를 사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한 그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선설이 주장했습니다. 성선설. 자, 성선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성품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맹자였습니다. 성선설. 인간의 성품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자, 그래서 근데 맹자의 사상은요, 그 당시에는 BC 372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372년 전이죠. 근데 이분은요, 우주에는 창조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을 만들고 하늘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의 그런 성품,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왜?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성선설, 즉 인간은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독교 신앙,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뭔가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인간에게는 그 사단을 주장했죠. 사단이라는 것은 인의 예지. 인간에게는 어질고 의롭고 또 그 예지. 자, 인간에게 그 인의 예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의 예지가, 자, 요 지자는 지혜 지자가 아니고 이제 알지자로 보통 쓰죠. 자, 그래서 인의 예지, 측은지심, 즉 요걸 이제 사단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니는 사단이라는데 인간에게는 이런 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어떤 선하고 인간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의예지. 자, 측은지심. 우리가 남을,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또는 가련한 사람을 보거나 또는 위험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측은지심이 생기죠. 거기에 어떻게든지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게 바로 인이고,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뿐만 아니고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할 때는 그걸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양, 남한테 이렇게 양보할 줄 알고 그런 게 바로 이해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오륜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륜 아시죠? 오륜 보면요, 예, 오륜. 자, 오륜. 자, 사단과 오륜을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륜은 바로 이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자유친을 주장했고요. 예, 그 다음에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유유서, 예,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무유신, 친구 간에는 유신, 예,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삼강오륜을 주장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은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상도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요거 일단 지우도록.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은요,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왕도라는 것은 왕이 항상 올바름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왕도 정치라 하는데, 왕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백성들을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이, 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주장했냐면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백성들이 생산하는 것이 없으면, 예, 일정하게 생산하는 것이 없으면 항상 올바른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애써 노력해서 뭔가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나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항산 무항심. 그래서 통치자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치자는 백성들을 의식주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고 주장했고, 자, 만약에 임금이 아주 포악하고 무도하면 뭘 주장했냐면 역성혁명을 주장했습니다. 역성혁명, 즉 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예, 한마디로 무도한 정치를 하는 사람, 즉 폭압하고 독재자, 뭐 그런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잘못된 왕은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도둑놈과 같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맹자였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사상은요, 독재가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 맹자의 사상을 갖게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정당화했기 때문에 맹자는요, 역성혁명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군들 또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올바른 도리를 행하지 않고 나라를 타락시키는 그런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런 백성들의 의식주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왕은 한마디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왕,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역성혁명을 주장한 대표적인 그 사상가가 바로 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민본 사상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돼야 된다. 즉 지금이 따지면 민주주의죠. 민본 사상. 네, 백성을 잘 섬기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되고 백성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정도전, 자, 이시조선이 세웠던 정도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요, 바로 맹자의 사상을 그 사람이 연구했거든요. 맹자의 사상 중에 주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거, 왕도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역성혁명을 그걸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왕은 국민들이 뒤엎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도전이 그 썩어가는 그런 고려 말의 그런 왕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시조선을 세운 것이 바로 맹자의 사상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맹자의 사상을 그 책을 정도전에게 주고 또 맹자의 사상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정몽주 있죠. 정몽주. 고려시대 최후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바로 정도전에게 그런 맹자의 사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야, 근데 결국은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가 되죠.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맹자는요, 무엇보다 호연지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호연지기. 자, 우리 호연지기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죠. 호연지기는 뭐냐면 이 자연처럼 넓은 호자에다 그럴 연자, 자연처럼 넓은 그런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호자에다 그럴 연자, 자연처럼 넓은 그런 호연지기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호연지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마음. 또 근데 이 호연지기는요, 의로움이 쌓이고 쌓여서, 올바른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아주 당당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마음, 그런 기계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항상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연지기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죠. 호연지기. 바로 맹자의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는 항상 스스로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고, 또 맹자가 사람은요, 특히 사나이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장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바로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장부. 그래서 대장부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머무르고 천하의 가장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가장 위대한 도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부를 이 부와 귀한 것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 아주 가난하고 천에도 그를 비굴하게 할 수 없고, 어떤 폭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게 바로 대장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부의 기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대장부의 기계를 가지는 게 바로 이제 호연지기. 항상 학문하는 모든 선비들은 이런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맹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맹자도 그의 스승, 맹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공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도 어렸을 때의 공자의 그런 그 가정 환경은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젊었을 때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가 좀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실 공자님도 가난하게 사는데 근데 맹자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 어머니 밑에서 아주 힘들게 그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노력해가지고 그분은 정말로 거의 성인의 경지에 반열에 속하게 됐는데, 그래서 맹자는 추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추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추국, 자 추나라의 아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성인의 버금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인의 버금가는 그런 성인의 반열이라기보다는 성인의 버금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라 해서 추국 아성공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국 아성공. 이건 어떻게 보면 시호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추나라에서 성인에 가까운 성인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다.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추국 아성공이라는 그런 휘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요 굉장히 그 혁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상가였다. 그래서 그 통치자는 반드시 왕도 정치를 인과 의를 가지고 왕도 정치를 시행해야 된다는데 맹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의였습니다. 옳을 의를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의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의리를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의였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요 의로움을 가장 중시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맹자의 사상이에요. 맹자는 무엇보다도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의가 없어지면 그것은 왜냐하면 의는 올바른 거기 때문에 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당당해질 수 있는 호연지기를 길러야지만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제 맹자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의리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의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맹자의 사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진보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왕이 올바르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를 갈아엎어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맹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맹자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고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맹자의 그 호연지기, 맹자가 주장했던 학문하는 선비들은 이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다이조부 데스, 즉 대장부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말이 바로 맹자가 주장했던 그런 대장부라는 표현도 바로 맹자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